24학년도 인문 논술의 모든 정보라는 버전 2 정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6월 모평 보고 만든 자료입니다. 요 자료 하나랑요. 그 다음에 6월 모평 과목별 가채점 등급 컷. 요거 두 개를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6월 모평 가채점 등급 컷에서 이 학생들의 원점수하고 백분위 이제 그걸 한번 계산하면 됩니다. 국어 한번 계산해 보시고 화작인지 언어와 매체인지 잘 구분하시고 수학에서는 이제 확통인지 미적인지 구분하셔서 점수를 백분위하고 그리고 원점수를 잘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사회탐구는 선택 과목에 따라서 이렇게 등급 컷을 보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걸 계산을 먼저 해 두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어 그리고 수학 그리고 사회탐구 사탐 하나 둘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100점 만점이에요. 영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영어는 그냥 등급만 계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학 100점 만점 50점 만점 50점 만점 이렇게 해서 300점 만점이 됩니다. 300점 만점에서 원점수가 몇 점이고 대략 그리고 백분위가 얼마 정도 되는지만 카운트 하시면 돼요. 지금 대략적인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6평 기준으로 어떤 대학을 갈 수 있고 어떻게 원서를 쓰고 수시를 선택할지 정시를 선택할지 그런 방향에 대한 제시입니다. 영어는 등급만 이제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제 입시에 대해서는 웬만큼 아실 테니까 그 기본적인 설명은 이제 생략하고 논술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파트를 장만하는 방법.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제값 주고 사는 거. 제일 미련하죠, 그죠? 근데 저는 제값 주고 삽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런 거 할 줄 몰라서. 그게 정시입니다. 그러니까 정시로 대학을 가는 방법은 자기 점수 그대로 정직하게 가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이제 청약 통장을 미리 들고, 그리고 추첨, 그리고 잔금까지 잘 치르고 나면 이제 아파트를 생기겠죠? 그건 이제 교과나 학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 이제 경매나 재건축은 작전을 잘 짜야 됩니다. 근데 대박 치는 거죠. 경매나 재건축은 대박 치는데 잘못하면 쪽박을 맞을 수도 있죠. 그게 논술 전형입니다. 잘하면 대박, 잘못하면 쪽박입니다. 자, 이렇게 정시, 교과, 학종, 논술 이 네 가지 전형이 입시에 있어서 전형이라고 합니다. 전형.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단은 큰데 뭐 확신하게 제가 가르친 애들은 100% 붙었어요. 그러면 그냥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한 명을 속일 수는 있지만 또는 소수의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다수는 속이기가 힘들어요. 자, 이거 오늘 설명해 오신 분 중에 아버님이시죠? 네. 네. 연령대가 40대, 50대. 40대. 네, 40대. 제가 근래 본 40대 중에서 제일 멋있었어요. 단연코 거짓말입니다. 한 명을 속일 수 있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자, 이걸 뭘 이야기하냐면 논술이나 뭐 국영수 마찬가지요. 거기서 전국 1등이라는 것은 메가스터디가 전국 1등이에요. 점유율 80% 넘습니다. 인강에서. 모든 시장을 장악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서 1등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을 소개가 가능한 건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실력으로 입증된 겁니다. 그리고 제 방법론이 맞다는 걸 시장이 인정한 겁니다. 우리가 삼성 핸드폰을 왜 쓰나요? 제일 싼 중국에서 사오미 쓰면 될 텐데 왜 삼성을 쓰나요? 그 시장에서 인정받은 거죠. 그래서 현재 1등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그 방법이 가장 쓸만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제 논리적 예측, 추론은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입시 전문가로서 대치동에서 20년 이상 보냈기 때문에 우리 학부형들은 지금 애가 첫 해이거나 두 번째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3들은 첫 생애 입시입니다. 한 번의 경험밖에 없잖아요. 저는 20년 이상 지켜봤기 때문에 이 판국이 어떻게 돌아갈지 압니다.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논술 문의 사례인데요. 자, 논술 문의하려고 하는데 합격 가능성이 있나요? 이거 물어봐요. 합격 가능성 매우 낮죠. 특히 지금 물어보면 더욱더 낮아지죠. 근데 언제 물어보는지 아세요?
저한테 절박하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는 것은 9월 11일 날 전화 걸어서 물어봅니다. 9월 11일 날은 뭐 하는 날이죠?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이때 전화해서 지금부터라도 하면 논술 하면 합격 가능성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어떨 것 같아요? 근데 논술 시험은 언제 치나요? 9월 23일 연세대. 그리고 성신여대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원서 접수는 9월 15일까지니까 요게 금요일까지입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시험이 시작됩니다. 자, 논술 시험이 운전면허 시험입니까? 운전면허입니까? 일주일 만에 되게? 그럴 리 없죠.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9월 6일 날 모평 칠 때까지 뭘 하고 있어요, 애들이? 수능 체제에 매달려 있어요. 수능 체제 맞추고 논술한대요. 자, 근데 맞출까요? 이때도 못 맞춥니다. 자, 그럼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럼 여기 와서 수능 체제 없는 대학을 노리고 원서를 쓴들 붙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 더 심각한 건요. 자, 이제 더 심각한 것은 수능 치고요. 수능 치고 11월 16일 수능 치고 11월 18일 날 성대 시험을 시작합니다. 근데 17일 날 전화 옵니다. 하루 듣고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운전면허도 하루 듣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건 전형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고요. 채점을 하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겁니다.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논술로 합격 가능성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한 사람들한테만 합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몇 명이나 몇 퍼센트 합격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정량적으로 어떻게 계산합니까? 계산을 못해요. 왜? 애들 실력이 언제 1월 달에 스타트한 애들도 있고 뒤에 스타트한 애들도 있고 마지막에 수업 듣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말한다. 어떤 학원에서 50% 합격해요. 그러면 일단 거짓말입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왜? 논술 합격률은 2%가 합격률, 2%, 2.2%. 그런데 50% 합격한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합격률입니다. 수능 공부에 방해될 것 같은데 그럼 수능 공부 하세요. 그냥. 왜? 정시로 대학 갈 거니까. 지금 우리는 뭘 공부할 거예요? 논술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논술 전형이니까 논술에 올인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그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자, 만약에 수능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논술 안 하고 국어 수학하면 원하는 대학 갑니까? 못 가니까 이걸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논술의 필요성의 판단 기준은 정시로 지원대학을 갈 수 있을까? 교과 학종을 지원 가능한가? 이걸 먼저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6평 성적표 계산하라고 했죠. 제가 제일 처음에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받으신 것 중에서 제가 표를 하나 보여줄 텐데 여기에 24 인문논술 버전 2 이거 열어보세요. 열면 이 3페이지에 가채점 배치표가 나옵니다. 가채점 배치표. 이렇게 가채점 하고요. 요게 나옵니다. 요 표가. 자, 이 표로 이제 계산해 봅니다. 원점수, 세 과목 단 원점수 100분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어디쯤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서울대는 쳐다보지 마세요. 일단 쭉 내려와서 스카이는 쳐다보지 말고요. 그럴 리 없어요. 자, 그래서 쭉 내려오면 어디까지 내려올까요? 하는 거죠. 한 이쯤 내려오나요? 여기 한번 보자. 277 요쯤. 서강대, 한양대 277. 자, 이게 100분위가 92%입니다. 자, 277점을 맞으면 100분위 277점. 원점수 기준으로 258점. 원점수 기준으로 258점. 그 다음에 퍼센티지로 277. 나누면 92%가 나옵니다. 92%. 자, 이 92% 정도 나오면 이제 여기 서강대, 한양대, 여기 뭐 중앙대 이런 데를 이제 붙습니다. 자, 92%가 될까요?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좀 밑으로 내려올게요. 270 하면 한국외대입니다. 한국외대, 그리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그리죠? 90%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2% 차이 나죠? 2% 애들 몇 명 있을까요? 요 2% 사이에 몇 명 있을까요? 서강대. 자, 그 다음에 여기 외대. 이 사이에 애들이 몇 명 배치될까요? 하는 거죠. 일단 올해 6평을 본 친구들이 47만 명이에요. 국어 47만 명이 시험을 봅니다. 47만 명 좀 넘습니다. 사탐 응시자가 26만 명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인문계고
얘네들이 전체 합쳤겠죠? 얘네들이 1%만 해도 얼마죠? 4만 명이죠. 4만 7천 명이죠. 47만 명이니까 1% 하면 4,700명. 4,700명씩 이제 포진합니다. 47만 명에 10% 하면 4만 7천 명. 자, 이제 대략 계산해서 5만 명이라고 하고 10%를 5만 명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마다 5천 명이 있습니다. 5천 명. 대략 5천 명. 자, 여기서 이제 5천 명 했으니까 이 사이에 1만 명이 있는 겁니다. 1만 명. 1만 명이 이제 문과, 그 다음 이과 갈라져서 들어가는 겁니다. 퍼센티지 하나에 10,000명씩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면 이제 요 밑에 볼까요? 이렇게 쭉 내려와서 단국대 보세요. 단국대 246. 246을 3으로 나누면 82%가 됩니다. 자, 이제 82%. 82%가 되면 정시로 단국대와 국민대를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자기 위치를 찾아보세요. 100분이 어디쯤 되는지.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가 결정될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왜 6평을 기준으로 할까요? 아직 9평도 남았고 11월 수능도 남았는데 점수는 계속 올릴 건데 왜 저는 6평을 기준으로 했을까요? 이유는요. 6평보다 9평은 점수가 떨어질 거고 9평보다 11월 달 수능은 점수가 더 떨어집니다. 고3들은 그렇습니다. 고3들은 자기가 받은 6평 점수가 인생 최고의 점수일 겁니다. 재수생이 포함된 시험 중에서. 이유는 11월 달에 수능을 보면요. 전체 재수생이 30%예요. 전체 중에서 70%가 재학생입니다. 6평 때는 아직 얘네들이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절반 들어와 있어요. 절반. 전체 15%가 6평을 친 겁니다. 아직 15%의 애들이 무림의 고수들이 지금 숨겨져 있어요. 얘네들은 대부분 어디 학교일까요? 대한민국에서 스카이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가 있습니다. 어디죠? 성균관대학교죠. 성균관대학교. 대한민국에서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가 있습니다. 어디죠? 서울대학교죠. 자, 뉘앙스 이해하셨나요? 서울대 입학한 애들의 대부분 어떤가요? 이제 나오죠? 이제 반수한다고 의대 간다고 나옵니다. 나올 때가 됐습니다. 나오고 있고 자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카이를 가장 많이 보내는 애들은 학교는 성균관대학교예요. 성균관대 애들이 이렇게 반수를 합니다. 그 반수생들이 여기서 시험을 치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을 치지 않아요. 자, 그런 애들, 숨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다 떨어집니다. 자, 심지어 얼마큼 떨어지느냐. 지금 애들이 이런 희망회로를 돌립니다. 국수영탐. 이렇게 해서요. 탐탐 했을 때, 뭐 국어가 3등급이다. 수학이 4등급이다. 영어가 2등급이다. 탐구가 2등급이다. 뭐 3등급이다. 이러면요. 자, 1등급 하나 찍어주자. 1등급. 이렇다고 하면 희망회로를 돌립니다. 그래서, 야, 9평 때는 하나씩 더 올린다. 뭐 그러면 수능 때는 국어 2, 수학 2, 영어 2, 탐구 1, 1 이렇게 찍을 거다는 야물딱진 계획을 세웁니다. 자, 이 계획을 실현하는 사람은 한 명 있을까 말까요? 열 손가락에 들까 말까요? 대부분 다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어디서 떨어질 것 같아요? 어디가 망할 것 같아요? 여기가 망합니다. 고3은 무조건 탐구에서 망가집니다. 이게 3등급, 4등급 막 떨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생 받아보지 못한 사탐 점수를 받아들고 과탐 점수를 받아들고 재수를 합니다. 안 그럴 것 같지만 탐구에서 다 망가집니다. 탐구에서 점수가 쭉쭉쭉 떨어집니다. 한 번 또 6평과 9평 때 맞아보지 못한 점수를 사과탐에서 받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가보지 않았고 나는 수십 년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압니다. 이런 결과 나옵니다. 재수생들 만나면 다 이런 얘기합니다. 왜 재수를 하냐 물어보면 전부 탐구에서 박살납니다. 자, 국어는 어떨까요? 2등급이 될까요? 아니면 4등급이 될까요? 그날 컨디션입니다. 그날 기분 좋으면 2등급 되고 기분 나쁘면 4등급 찍습니다. 그날 컨디션에 따라 비문학이 보이고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수학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했다? 대박인 겁니다. 왜?
문과에서 수학 1등급이 있나요? 주변에 있던가요? 없어요. 왜? 수학 1등급 전체에서 한 1%가 99%가 미적이고요. 95%가 미적이고 나머지 1%가 문과입니다. 확통입니다. 그러니까 문과에서 수학 1등급이다. 걔는 계열을 잘못 선택 안 합니다. 이과로 갔어야죠. 문과 1등급 받으면 수학 1등급 받으면 서울대 갑니다. 그냥. 문과에서 수학 2등급이면요. 걔도 서울대 갈 가능성이 있어요. 스카이는 갑니다. 그래서 문과는 대부분 수학이 3등급이면 잘한다예요. 4등급이면 아, 조금 했구나. 공부했구나. 5등급이면요. 네가 평균이다 이거죠. 수학 평균이 5등급입니다. 자, 수학 5등급 나오면 평균이에요. 우리는 그런 애들 뭐라고 하죠? 수포자라고 합니다. 수학 포기한 애들. 그러면 특징이 어떠냐? 수학 1번부터 5번까지는 풀어서 맞추고 나머지는 찍어서 맞춥니다. 4등급은요. 1번부터 10번까지 풀고 나머지 찍어서 맞춥니다. 그러니까 4등급, 5등급 도찐, 개찐이에요. 자, 그게 정시 현실이에요. 그거부터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떨어질 거 생각하고 등급을 맞춰서 수능 체제를 맞춰서 대학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6평과 9평에 가서 9평은 우리가 가채점만 해서 수시 원서를 씁니다. 9월 6일이니까 9월 11일 날 원서 쓸 때 가채점 결과만 보고 씁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떤 말 하냐면 선생님 6평에 비해서요. 제가 7월 달 모의고사는 성적이 다 올랐어요. 맞아요. 성적이 안 오르면 그 애가 이상한 애예요. 왜? 7월 달 모의고사에는 재수생이 다 빠져요. 고3들만 시험 치기 때문에. 그래서 희한한 애들은 이렇게 해요. 3월 달 모의고사 성적과 7월 달 모의고사 성적을 조합해서 수시 최저를 맞출 수 있다고 지원합니다. 얘네들이 재수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6평을 근거로 현실성 있는 최저 등급을 맞춘 애들이 최저를 맞추고 논술로 대학을 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건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현실에 기반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비관적으로 생각하라 이겁니다. 왜? 학생들은 공부를 한 번도 안 하다가 고3 때 되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2 11월 달에 시험 친 성적과 지금 고3 3월 달에 시험 친 모의고사 성적에서 성적이 좀 오릅니다. 좀 올라요. 뭐가 오를 것 같아요? 그냥 사과탐이 오르는 거예요. 사과탐이. 잘 생각해보세요. 고2 11월 달에 국어 점수가 고3 3월 달에 국어 점수랑 달라진 게 있는가? 그게 똑같을걸요? 수학은요? 똑같을걸요? 영어는요? 달라진 게 없을 겁니다. 사탐에서 좀 달라져요. 왜? 고2 때는 사탐 공부를 안 하거든요. 여기 와서 겨울방학 때 사탐 공부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전 과목이 다 시험 범위, 전 범위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사탐이. 그래서 등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게 자기 등급이라고 착각합니다. 6평 치면 다시 등급 떨어지죠? 자, 장난 아닙니다. 그럼 이제 계속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3이 정신 차려야 될 것은 지금 사탐이 안 돼 있으면 6평 때도 사탐이 안 돼 있으면 끝까지 안 됩니다. 왜요? 수능 때 사탐 1등급 찍는 애들은 누굴까요? 작년에 1등급 찍었던 애들이에요. 올해 1등급 찍은 애들이 아니라 그거부터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작년에 사탐 1등급 찍었던 재수생들은 올해도 1등급 찍겠죠? 응시할 겁니다. 그런데 올해 6평에서 1등급 찍었다고 지가 수능 때 1등급 찍는다는 것은 거의 망상에 가까워요. 100분위가 밀릴 테니까 보통 한 2% 정도 밀립니다. 그러면 96%였던 애들, 97%였던 애들은 2% 밀리니까 94가 됩니다. 그래서 2등급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인 생각을 하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자꾸 안 좋은 이야기를 할까요? 현실이라서 그래요. 현실이라서.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고3들은. 그런데 저는 수많은 재수생을 봤어요. 그리고 수많은 고3을 만나요. 고3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년에는 재수학원에서 만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점수가 정시 지원 가능한 점수예요. 그럼 이제 정시는 뭐라고 했죠? 아까 제값 주고 그대로 가는 대학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대학이 결정된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대학이에요. 현실적인 대학. 자, 이제 수시는 이것을 극복하는 겁니다. 수시는 이걸 극복해 나가는데 교과나 학종을 생각해야 됩니다. 교과나 학종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일단 이 논술은 패스할게요.
자, 이제 수시 교과나 학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교과로 간다면 내신으로 가는 겁니다. 내신에다가 수능 최저가 있어요. 한 반에 25명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머님들, 아버님들 학교 다닐 때 몇 명 있었죠, 한 반에? 60명? 자, 제가 있을 때 66명 정도 있었어요. 제일 인구수가 많은. 제가 71년생 돼지띠니까 제일 많을 때였어요. 근데 25명 애들이 있어요. 25명 중에 우리가 1등급인 애들은 4%예요. 4%니까 반에 1등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2등급인 애들은 몇 명일 것 같아요? 11%니까. 2.5명이잖아요. 2.6명이잖아요. 그러면 3등은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3등급인 애들은요. 23%까지니까 3등, 4등, 5등까지예요. 자, 반에서 1등 하면 학종이나 교과로 어딜 가냐면 고대를 갑니다. 반에서 1등은. 자, 이제 이거 일반고 기준이에요. 일반고. 반에서 2등을 합니다. 어딜 갈 것 같아요? 운 좋으면 경희대와 동국대를 갑니다. 자, 운이 나쁘면 가톨릭대 갑니다. 얘네들이 보통 2.5가 나오거나 2.2가 나와요. 공부를 잘하면. 잘못하면 2.7이 나와요. 근데 가톨릭대가 2.75 등급이 대부분 합격선에 형성돼요. 자, 그럼 이제 3등급부터는 그냥 가톨릭대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교과와 학종의 현실이에요. 1, 2등급은 논술 안 해도 됩니다. 왜? 안정적으로 어디를 갈 수 있어요? 경희대나 동국대 이상을 갈 수 있습니다. 잘하면. 그런데 3등급부터는요, 얘네들은 논술을 안 쳐다봐요. 왜? 학교에서 펌프질을 해놨거든요. 야, 내신 조금만 올리면 너 경희대 갈 수 있어. 이렇게 펌프질을 해놓은 상태라서 3등급 애들이 내신을 올인합니다. 그리고 가장 재수를 많이 하는 게 3등급입니다. 육학종 가장 많이 떨어지는, 육학종에 가장 많이 떨어지는 애들이 얘네들입니다. 왜? 4등급부터 어떤 생각할까요? 자기가 안 된다는 거 압니다. 4등급, 5등급 얘네들 전부 논술 들어옵니다. 미리 준비합니다. 얘네들은 미리 준비 안 해요. 언제 준비할 것 같아요? 7월 달에 기말고사 치고요. 담임 상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8월 달에 생기부 내용 적습니다. 적으면서 이제 수시 어디 내자, 학종 어디 내자 할 때 학교가 탁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학교 듣는 순간 애 울기 시작합니다. 왜? 숙대가 안 되거든요. 숙대가 안 돼요. 상명대가 되거든요. 상명대. 3.3등급이면 상명대학이에요. 성신여대가 안 나와요. 3.3등급부터는. 자, 그 현실을 알면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반에서 3등 했는데 상명대 하는 순간 날벼락인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고 그때부터 이제 논술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달 이후에 들어온 애들은 3등급 애들이 들어와요. 절대로 1학기 때 안 들어와요. 1학기 때 들어왔다? 어머니가 엄청 헬리콥터 레이더 돌려가지고 입시정보 전부 수집한 겁니다. 자, 어때요? 벌써 이제 느낌이 쎄하죠, 그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4등급, 자, 근데 외고나 자사고에서는요, 재수가 어떤 등급이 제일 많이 하냐면 4등급 애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왜? 4등급까지는 서울에 있는 경희대, 외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된다고 생각하는데 얘네들이 거기를 가야 되는데 다 성대서요. 희한하죠? 다 성됐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올리는 순간 육학종 광탈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정시보다 조금 나은 데가, 정시는 어떻게 되냐면 국어, 영어, 수학, 탐구를 다 잘해야 됩니다. 다 이 나와야 경희대나 외대를 갑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이름 들어본 상위 10개 대학, 상위 10위권 대학 안에 들어가면 좋다 하고 이제 여기서 만족을 할 겁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는 이제 이걸 노려야 됩니다. 이걸 노리면 내신이 좋으면 돼요. 내신이. 학종도 내신이 좋으면 돼요. 자, 내신이 좋은 상태에서 이제 뭐 생기부 좀 챙겨서 이렇게 가겠죠? 또 면접이 있겠죠. 면접.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한 과목을 못 합니다. 보통 수학을 못 하죠. 수학이 4등급이에요. 나머지가 2등급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못 가잖아요.
최저 맞출 수 있으니까 여기 내면 되겠죠. 근데 내신이 벌써 4등급이나 3등급이에요. 자, 요렇게 나오면요. 내신은 2등급이나 3등급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연동되거든요. 수능 등급이랑 내신 등급이랑 얼추 비슷하게 맞아떨어져요. 외고나 자사고는 조금 더 높아요. 수능을 조금 더 잘해요. 한 단계 더 잘합니다. 자, 일반고는 거의 비슷해요. 수능이랑.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정도 되면 애들은 내신 3등급이나 4등급, 내신 3등급인 애들은 이제 엄청 콧대가 높습니다. 성대 가려고 하는데 못 갔다 이러고 수학 점수를 올릴까 이런 고민들 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보이는 게 논술입니다. 이제 그래서 논술 전략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 여기서 수시와 교과에서 내신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왜? 코로나였기 때문에 내신의 영향력이 증가했습니다. 자소서 폐지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내신 등급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비교과 반영이 축소되면서 문제는 내신 올리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올릴 수 있었던 내신이면 왜 3학년 1학기 때 굳이 올리려고 해요? 2학년 때 올리지. 근데 2학년 때 해도 안 올라가던 내신을 왜 3학년 때 굳이 올리려고 하느냐고요. 특히 내신 올리려고 하는 애들 중에 4월달 되면요. 4월달 되면 중간고사를 애들이 준비한다고 4월 초부터 논술학원을 휴강합니다. 안 나와요. 자체 휴강. 그리고 중간고사를 봅니다. 근데 희한한 건 내가 물어봐요. 그래서 야, 너 내신 몇 등급이니? 그럼 내신 4등급이래요. 또 내신 5등급이래요. 내신 4등급, 5등급이면 이미 갈 수 있는 학교가 인서울에는 없는 거예요. 명지대도 안 되는 거예요. 갈 수 있는 학교, 서경대도 가기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때요? 얘네들 내신 엄청 열심히 챙겨요. 그래서 야, 네가 내신 4, 5등급이면 교과나 학종을 갈 수 있는 학교가 없는 거 알고 있니? 알고 있대요. 알고 있대요. 다음, 그럼 정시에는 내신이 반영 안 되니까 서울대만 빼고는 반영 안 되니까 그냥 정시 갈 거면 수능 공부하는 게 나은 거 알고 있니? 알고 있대요. 논술에는 내신이 반영 안 되는 거 알고 있니? 알고 있대요. 근데 왜 하니? 엄마가 매사에 성실하라고 했어요. 엄마가 입시 정보를 모르는 거예요. 강남에요. 발빠른 학부형들은 이 정도 되면 접습니다. 그리고 내신 공부 안 시켜요. 그냥 수능 공부 시킵니다. 아예 학교도 잘 안 보내요. 학교도 빼먹어요. 자, 그래서 교과나 학종은 대부분 1학년 때 결정되는데 1학년 때 3등급인 애가 1학년, 3학년 평균 내에서 1.9등급이 되는 얘는 0.2%예요. 1000명 중에 2명이 성적이 올라갈 뿐이에요. 나머지는 자기 성적 그대로 지킵니다. 시험을 몇 번 치냐면 내신 시험을 10번 칩니다. 고3, 중간, 기말 해서 한 번, 두 번이죠. 앞에 8번 있습니다. 8번 진행했습니다. 자, 8번 진행했는데 그럼 10번 시험을 평균을 내서 내신 점수를 산출하는데 이거 한두 번 잘 친다고 해서 앞에 있는 평균을 뒤집을 수 있나요? 여기에 가중치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안 돼요. 근데 여기 가중치가 안 들어가요. 가중치가 안 들어가요. 어디가? 교과 영역과요.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에는 가중치가 안 들어가요. 학종에는요. 정량평가하지 않으니까 학종은 정량평가하지 않으니까 계단식으로 올라갔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내신이. 3학년 내신 열심히 한다고 뒤집어지지 않아요. 결론 기말고사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의미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엄청나게 도발들 합니다. 막 댓글들 달립니다. 그럼 묻고 싶어요. 4등급인데 그 학교 4등급인데 그럼 교과로 어디 보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성실하다고 하는데 그 학생 잡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그 시간에 정시 공부하는 게 낫지 않냐고. 그렇게. 그래서 입시는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전략을 잘 세우면 됩니다. 자, 이제 요게 주요 대학의 합격서입니다. 교과 1, 2등급과 종합 2, 3등급이 어디에 합격하는지. 자, 여기 보면 뭐 연세대 추천형 있죠? 내신 합격서는 1.59 평균이고요. 이게 최고점과 최저점입니다. 이렇게 추천형. 그럼 2.5니까 웬만큼 할 수 있겠죠? 반에서 2등들은 되겠죠? 일반고 반에서 2등? 근데 얘가 일반고 반에서 2등이라고 생각됩니까? 일반고 애들은 이쪽에 있겠죠?
요건 뭘까요? 민사고겠죠. 대원 외고겠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그러니까 반에 1등이 될까 말까입니다. 1등이. 반에 1등이 될까 말까 하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보일 겁니다. 뭐가 보여? 경희대가 보일 겁니다. 경희대 1.5에서 2.3입니다. 자, 딱 잘라서. 그러면 반에서 1등이 경희대 가는 거예요. 반에서 1등이. 반에서 2등이 가는 거예요.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과 전형은 1, 2등급을 위한 겁니다. 2.5등급을 넘었으면 행운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잘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종도 평균 등급이 나옵니다. 뭐 스카이나 이런 건 쳐다보지 말고 그냥 현실적인 거 한번 볼게요. 뭐 중앙대 볼게요. 중앙대. 다빈치. 자, 평균이 2.91이고 최고가 2.0이고 최저가 4.55입니다. 이거 5.5죠. 5등급. 5등급이 되고 4등급이 되잖아요. 느낌 오죠? 이제 어딜 것 같아요, 여기가? 뭐 외고, 과고겠죠.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학종 내신의 평균은 특목 자사고의 평균이니까 일반고는 자가당착하면 안 돼요. 그냥 제일 앞에 있는 점수가 자기가 지원 가능한 점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신 5.37이 예외인 겁니다. 자, 그래서 6평 치고 이후의 전략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정확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정보는 버립니다. 불필요한 정보란 건 뭐냐면 수학이 뭐 4등급인데 수학 2등급으로 만들면 정시에서 대박 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왜? 나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합격 정보에 가능한 정보만 수집합니다. 그리고 경쟁률을 조사를 해봅니다. 경쟁률. 근데 수시 경쟁률에서 뭘 봐야 되냐면 논술 경쟁률에서는요. 이게 모집 인원이고 지원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잖아요. 100대 1. 100대 1, 뭐 50대 1 이렇게 넘죠? 근데 이런 경쟁률은 전부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허수라고 합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경쟁률입니다. 100대 1이 됐든 200대 1이 됐든 합격하는 애는 있으니까. 그래서 저 앞에 있는 경쟁률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럼 중요한 경쟁률은 실질 경쟁률입니다. 자, 그럼 실질 경쟁률은 어디 있느냐? 제가 준 자료집 있잖아요. 거기에 16페이지 보세요. 16페이지. 자, 16페이지 보면 외대가 나오잖아요. 외대 22학년도와 23학년도 보이죠? 그럼 올해가 24학년도입니다. 그럼 최초 경쟁률을 보면 뭐 40대 1, 20대 1, 30대 1 뭐 이렇게 과마다 다르죠? 과마다 경쟁률이 다른데 22학년도 실질 경쟁률을 보세요. 22학년도 실질 경쟁률을 보면 일단 프랑스 어문학부 보세요. 최초 경쟁률이 37대 1. 근데 실질 경쟁률이 15대 1이죠. 일단 절반 이하로 깎고 들어가는 거죠. 프랑스 어학부는 37대 1인데 12.5니까 3분의 2가 최저를 못 맞추죠.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의미 있는 겁니다. 그 실질 경쟁률만 보면 되는데요.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 재밌는 숫자가 있습니다. 1대 1도 있어요. 1대 1이 보이나요? 2대 1도 있어요. 자, 실질 경쟁률이 1대 1, 2대 1 무슨 뜻이죠? 이때 2명을 뽑아요. 자, 2명을 뽑는데 최초 경쟁률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20대 1이에요. 20대 1. 그러니까 40명이 지원한 겁니다. 40명이 원서를 썼는데 최저 통관에는 2명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 2명은 최저 통관 이 2명은 논술을 어떻게 썼을까요? 발가락을 써도 붙는 겁니다. 느낌 오시나요? 자, 그래서 원서를 잘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왜? 대학이 뜨끔해서 이제 체제를 조절하기 시작했거든요. 체제를 낮추기 시작했거든요. 이때는 대학이 오판을 한 겁니다. 체제를 너무 높여놓은 거죠. 자, 그럼 이제 40명이 지원했는데 나머지 38명은 뭐라는 소리예요? 헛수란 소리예요. 하나만 한 애들이. 이렇게 많이 헛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질 경쟁률만 들여다보세요 하는 겁니다. 실질 경쟁률은 대학에서 공개합니다. 대학 홈페이지 가면 공개합니다. 그래서 그 실질 경쟁률을 보고 원서 쓰면 됩니다. 자, 이제 무거운 얘기 말고 이제 희망적인 얘기로 가볼게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책을 세워볼게요. 대책은 이겁니다. 결론은
결론은 이겁니다. 자, 너는 논술 안 해도 되는 애들, 내신 등급이 2.4등급 이내, 일반고 애들은 논술 공부하지 말고 교과, 학종, 그리고 정시 준비해라. 다음, 특목 자사고는 1, 2, 3등급이면 어떻게든 대학 간다. 뭐 성균관대도 가능하다. 4등급부터는 아닐 거다 이거예요. 수능 평균 등급이 1, 2, 수학이 2고 나머지 1 나온다. 그럼 넌 계속 정시 달려가라. 절대 논술 쳐다보지 마라 이거. 다음, 너는 논술을 해야 된다. 일반고 내신이 3, 4, 5, 6등급은 그냥 내신 해야 됩니다. 그럼 7, 8, 9등급은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목 자사고 4, 5, 6등급은요. 4등급부터 하는 게 낫습니다. 4등급이 학종 준비하는 것보다 논술 하는 게 더 위력을 발휘합니다. 특목 자사고는. 그리고 얘네들은 체질을 맞출 수 있어서 그래. 다음, 국수형 탐 중에 국어, 수학, 탐구, 그러니까 이게 상대 평가 과목 중에 하나라도 4가 뜨면 인서울에 좋은 대학을 못 갑니다. 인서울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 논술하는 게 낫고 검정고시는 그냥 논술하는 게 낫습니다. 정시로 가능성 없어요. 착각들 하는데 검정고시 뭐 상위 1% 안에 들었어요. 그건 검정고시고 수능을 치면 20% 안에도 못 들어요. 시험 난이도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나 정시 인서울 점수가 안 되는 여학생, 하필 왜 여학생일까요? 여대, 서울 시내 여대 6개가 전부 논술이에요. 논술로 뽑아요. 남학생들은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버린다고? 버릴 필요가 없어요. 여학생들은 여대 노리고 하는 게 제일 유리해요. 그럼 제가 이런 말 하면 꼭 이래요. 숙명여중, 숙명여고 나와서 여대 가기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년에 저기 러셀 여자 기숙학원 가요. 그냥 숙명여자라도 논술 해서 가는 게 나아요. 자, 내신 7, 8, 9등급은요. 다시 태어나거나 또는 논술 100% 전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을 아예 반영하지 않는 그 전형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합격한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 합격 사례를 잠깐 볼게요. 자, 논술 준비가 필요한 학생들은 특정 과목만 잘하는 경우 국어나 수학, 영어, 탐구 중에 특정 과목만 뭐 이게 한 2등급 나오고 이게 2등급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 아니면 사탐을 잘하는 경우 뭐 국어를 못해요. 뭐 국어를 4등급, 5등급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 논술 전략을 세웁니다. 자, 지금 보통 보면 이렇게 수능 모의고사가 3, 4, 2, 2 이렇게 나오면 영어하고 탐구는 잘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잘합니다. 그럼 이거 성적 조합을 하면 상위 누적 퍼센티지가 20%, 23% 되니까 이게 단국대 정도 가는 거예요. 정시로. 그러니까 가천대, 강남대, 경기대를 정시로 지원할 수 있는 점수대입니다. 등급 한번 보세요. 3, 4, 2, 2. 보통 우리 애들이 이렇죠? 이럴 겁니다. 이럴 경우 논술을 하면 훨씬 더 높은 데 올라갈 수 있어요. 자사고 학생인데 내신 3.5인데 국어, 수학이 8등급이죠? 수학 어떻게 하면 8등급인가요? 8등급 만난 적 있어요? 자, 쉽지 않죠? 포기해야 8등급이죠? 근데 포기해도 너무 포기했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름 쓰고 기둥 세우는 거죠? 2번에 쭈르륵 찍습니다. 그거 자면 됩니다. 근데 뭘 잘해요? 영어 탐구를 잘하죠? 국어도 웬만큼 하죠? 그래서 정시로 어떤 대학을 가느냐? 대구대, 중부대, 창원대 이런 데를 갑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유배각이라고 합니다. 제주도로 유배가는 겁니다. 자, 이제 서울로부터 300km 떨어진 곳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논술로 성균관대 입문을 붙었어요. 어떤 것 같아요? 요거 유튜브에 찍어놨어요. 성균관대 합격 사례 해가지고 찍어놨습니다. 유튜브에 나옵니다. 어떻게 공부했는지, 전략적으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자, 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수학 적고요. 그리고 국어, 영어, 탐구에서 성대 최저 맞추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논술 공부 오랫동안 했습니다. 얘는 기억나는 게 제 학원에 대치동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학원 갈 때마다 이렇게 저쪽에서 보이고 또 그 다음날 가면 저쪽에서 보이고 보여요. 어디선가 걔가 보여요. 그래서 체감한 게 쟤는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자주 보였으니까. 얘는 논술에 집중한 겁니다. 논술에 그냥 올인한 겁니다. 그 최저 맞췄고. 자, 근데 얘가 논술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재수하는 겁니다.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논술은 결단을 해야 돼요. 논술 공부는 결단을 해야 돼요. 재수 아니면 쪽박 아니면 대박인 거예요. 이게 논술 공부의 특징이에요.
그럼 얘가 이제 대학 가려면 논술을 포기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수학 공부를 했어야 되죠. 그래서 수학을 5등급에도 맞았어야죠. 그럼 여기는 뭐 대학보다 올라가죠. 그건 재수 안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선택해야 돼요. 우리 애가 재수할 확률이 높은지 아니면 올해 대학 갈 확률이 높은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한간에 이런 말 하죠. 논술 학원에서 야, 2과목만 공부하고 영어랑 사탐 2과목만 공부하고 논술을 해서 대학 가자. 이렇게 했더니 지금 재수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국수형 탐탐이 있어요. 그러면 영어 사탐 2과목 공부해가지고 최저 맞추는 거니까 이거 2등급, 이거 2등급 나와요. 그러면 얘는 일단 이게 3, 4등급이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4등급, 5등급이라는 소리였잖아요. 그럼 4등급, 5등급이면 이게 뭐 별로 달라질 게 아니니까 이걸 공부를 애써서 공부를 한들 정시 대학이 달라질까요? 그냥 재수하는 애였어요, 원래. 원래 재수할 애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올해 대학 가고 싶으니까, 올해 대학 가고 싶은 욕망이 많으니까 이거 2개 하고 이거 공부할 시간에 논술해서 대학을 가려는 전략을 세웠던 거예요. 그냥 전략의 수정이었던 거죠. 어차피 재수할 애가 재수한 거예요, 그냥. 거기 그렇게까지 실질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근데 한간에 도는 소문이, 야, 논술학원 가면 이거 2과목하고 논술해서 경희대 갈 수 있다고 한다. 애들 펌프질 한다. 그래서 재수했다. 그럼 원래 재수할 애였는데 그게 상식 아니에요? 만약에 얘가 국어가 3등급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2과목 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 둘, 3개 해서 성대, 이대, 중앙대, 서강대 최저 맞추자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수학만 접으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3, 5, 5, 2, 2 이렇게 나와도요. 얘가 정시에 올인해가지고 이게 2등급이 될 가능성은 없어요. 이게 2등급, 운이 좋아야 2등급 나오는 거예요. 대학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일반고예요. 일반고인데 3.9인데 2, 3, 3, 2, 3이에요. 점수를 야무지게 받았습니다. 정시로 갔으면 건국대 가는 겁니다. 국민대, 세종대 갑니다. 논술을 해서 한양대 인문 갔어요. 자, 내신 등급이 낮은 경우 무조건 인서울 쓴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내신 등급이 막 4, 4, 4 이렇게 떠버리잖아요. 그러면 교과나 종합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논술 써야 되는데 여기에 6등급 있어요. 특목고입니다. 외고겠죠? 외고. 3333이 나왔죠, 거의. 그런데 어딜 갔나요?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논술 뚫었죠? 그런데 정시로 가면 이렇게요. 국승세단입니다. 그래서 논술 전략을 생각할 때 위험 부담이 있어요. 위험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을 투자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위험 부담을 안고 공부를 했을 때 대박을 치는 전형이 논술 전형일 뿐인 겁니다. 자, 이제 국어, 수학, 그 다음에 영어, 탐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3등급 나오고요. 자, 보통 내가 물어보니까 한 4등급 나오는 애들이 3, 4를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3등급 나오고 2등급 나오고 2등급 나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3, 4가 나오는 애들은 수학 공부를 얼마나 하느냐? 주당 40시간을 공부합니다. 학원 포함해서 자습하는 데까지 40시간이에요. 자, 40시간이면 어떤 시간인가요?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일터에서 주당 40시간 근로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이렇게 40시간 공부하면 국어는 얼마 공부할까요? 주당 10시간을 해야 되겠죠. 영어 주당 10시간, 탐구 10시간, 그래서 70시간을 공부합니다. 매일 10시간씩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자, 여기서 이게 4등급 나오는데도 이러고 있다고, 애들이. 그럼 이건 우리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는 각이잖아요. 그럴 경우 이걸 한번 접어보세요. 대한민국 수많은 수학생들이 나를 욕하겠지만 접어보세요. 40시간 어떻게 해요? 빼보세요. 여기 보내보세요. 여기 보내보세요. 여기 보내보세요. 논술 떨어지면 올해 대학 못 갑니다. 근데 어차피 못 갈 것 같아요. 자기 원하는 대학은. 그럼 그 40시간 동안 다른 데 올리면요. 최저가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논술하는 겁니다. 자, 반박해도 좋습니다. 반박해도 좋은데 수학을 접는 게 인문계가 사는 방법이에요. 어차피 못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일반고 4.5등급이에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보세요. 등급이 골고루 잘 나왔죠? 수학도 심지어 2등급이에요. 걔는
경희대, 외대, 시립대를 정시로 갈 수 있는 점수였어요. 자, 이렇게 나와도, 이렇게 잘 나와도 여기를 간다고요. 그런데 서강대 지식미대와 성균관대 인문계열을 작년에 뚫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논술의 현실인데 언제 시작하느냐, 이거. 보통 6평 보고 고민해요. 6평 치고 할래요, 그래요. 6평 치고 할래요. 자, 그래서 내가 책을 들고 왔어요. 6평 치고 하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책을 갖고 왔어요. 책이 5권 나와 있죠. 1월달, 2월달에 논술 학원에서 이거 가르쳤어요. 3월달에 통계자료, 기본 통계자료, 그리고 문학, 지금 현재 사탐 빈출 주제예요. 1월달부터 6월달까지 6개월 동안 책이 4권 나가고 논술 어휘 단어 외워야 돼요. 5권 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6평 치고 애들 논술 들어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얘네들 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늦었다고요. 그러니까 판단을 해야 된다고. 논술 할지 말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그런데 대부분 6평 치고 논술 한대요. 이미 이만큼 애들은 이만큼 달려왔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애가 이거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잘 안 될 겁니다. 왜? 이건 이거하고 똑같아요. 사회탐구 과목을 6평 치고 사탐 과목을 바꾸는 거하고 똑같아요. 6평 치고 사탐 과목 바꿨습니다. 그 1, 2등급 맞을 수 있을까요? 7, 8, 9 준비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은 1월달부터 준비하든가 안 하든가 해야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럼 6평 치고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다 따라잡아야 돼요. 그러면 수학을 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예요. 빨리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논술 공부에 투자를 해서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된다고. 그럴 각오 아니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9평 가채점하고 무슨 질문이 오느냐면 9평 가채점하고 메가스터디 막 질문 올라옵니다. 지금부터 논술을 해도 늦지 않나요? 당연히 늦었죠. 지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리고 11월 달에 이런 질문해요. 수능 공부할까요? 논술 공부할까요? 11월 달에. 수능이 20일도 안 남았는데. 그게 애들의 현실이에요. 논술 공부하고 있으면 수능이 보이고, 수능 공부하고 있으면 논술이 보이고 그런데요. 오락가락한데요. 갈피를 못 잡죠. 그 방향을 누가 세워줍니까? 어머니들이 세워줘야 돼요. 애들은 욕심만 많고 능력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해요. 판단력도 흐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야, 중심이 똑바로 잡힌 애들은 내신 1등급 맞아요. 중심 똑바로 잡힌 애들은요, 내신 2등급 맞아요. 수능도 1등급 맞아요. 그런 애들이 중심 똑바로 잡힌 애들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능력 없이 욕심만 많거나 아니면 아예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머니들이 빨리 정보를 캐치해서 잡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의 핵심은 뭐냐? 그냥 올해 대학 보낼 거냐? 내년에 보낼 거냐? 그게 포인트입니다. 저는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만 강조합니다.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 그래서 최소한의 투자를 어떻게 해서 성과를 낼 것인가. 자, 그래서 이제 논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논술은 이래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글짓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논술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 글쓰기 재주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상관없어요. 논술 시험은 문학적 창작력이 아니라 실제 연대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프로 나와요. 그래프 통계. 영어 제시문 나오고 수학 나와요. 그래서 이거 금전적 보상과 금전적 보상 이후에 내적 동기를 보여준다. 실험 심리학이죠. 실험 심리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외대입니다. 외대 사회계열인데 도표 통계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니까 글쓰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정답 찾기, 정답 찾기. 이거 다 사회탐구 시간에 배웠던 정답 찾기입니다. 영어 제시문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 외대 인문계열에서는. 그리고 경영경제계열, 건국대 경영경제계열처럼 이렇게 경제경영계열의 수리논술 나오는 것은 이렇게 수학이 아예 확통 나와요. 확률통계. 수학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학 입시는 논술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정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채점 기준. 그 채점 기준이 있어서 제가 채점을 해보면 1000명이 똑같은 시험을 쳐도요. 한 줄로 1000명, 1등부터 1000등까지 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글쓰기하고 강의 듣고 첨삭하고 이게 반복 트레이닝 해서
정답에 가까워지는 걸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빨리. 자, 그 다음에 지원대학만 공부하려고.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이제 7월달 되면 마음 급하잖아요.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제 논술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초부터 해야 된다 그러면 부들부들 떨어요. 그러면서, 성대부터 하려고. 성대 갈 거니까. 그런데, 성대는 기출문제를 공부한다고 붙는 게 아니에요. 모든 대학은 그 기출문제는 다시는 출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본들 소용이 없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틀을 익혀야 됩니다. 이게 언어 논술 나오는 데는요, 언어 논술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국어 과목의 문학, 비문학 파트와 사회탐구 10개 과목, 공통사회부터 시작해서 사회탐구 10개 과목이 출제가 됩니다. 사탐 10개 과목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학생들은 어때요? 2과목만 하잖아요. 내신까지 해봤자 3, 4과목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사탐 빈출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 가겠다 그러면 이거라도 하세요 하는 거예요. 이거라도. 다음에 언어 논술에다 통계 분석이 나옵니다. 통계 분석. 통계 분석이 들어가면 이제 도표 그래프 문제가 나오고 실험 심리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애들 이거 잘 못 풉니다. 이거 쥐약입니다. 100명이 시험 치면 1명이 맞출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변별력이 확실히 있습니다. 다음 수리 논술을 보는 대학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논술에 언어니까 국어, 사탐, 수학이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여기서는 중앙대는 경영, 경제만 그래요. 이화여대는 인문2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경제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가천대 엄청나게 많이 달려드는데 수학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이거는 교과 논술이라고 해서 수능 EBS에서 나온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 수능 특강의 문제가 나오는 데입니다. 수학이 나오고 국어가 나오고 수학 국어가 나와요. 그래서 국어와 수학이 6평 기준으로 4등급이 아니면 국어 4등급, 수학 4등급이 아니면 이런 대학은 붙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수학이 포함되지 않은 대학은 이런 대학입니다. 되게 쉽습니다. 논술. 보면 답이 보입니다. 7등급도 풀걸요? 자, 그리고 수리 논술만 나오는 대학, 문과인데 수리 논술만 나오는 대학, 그리고 영어 제시문이 포함된 대학은 3개입니다. 이게 자료집에 있습니다. 사진 찍을 필요 없어요. 자료집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대학의 기출문제만 제발 풀지 마세요. 매년 문제 유형이 바뀌어요. 한 2, 3년마다 논술 문제 유형 바뀌어버리니까 그 과거 문제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출과 동일한 문제가 내용이 반복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쌓아놓고 응용 문제 나오는 걸 푸는 게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 학원에 가면요. 지금쯤이든 하여튼 앞에 1학기든 가든 뭘로 수업하냐면 기출문제로 수업해요. 기출문제. 프린트 쪼가리로. 매주 기출문제 하나씩 나눠주고 동국대 기출문제 풀었다가 성대 기출문제 풀었다가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풀었는데 저번엔 또 저렇게 풀고 방법론이 없어서 그런 거죠. 이게 논술 시험 문제니까 하나의 방법론으로 일관되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교재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교재가 이만큼 있다는 것은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론으로 어떻게 문제가 바뀌든 반복해서 풀면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수강생 하나 있죠? 수강생이죠? 어땠어요? 논술 다른 데서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럼 이거 들어보니까 뒤로 가니까 풀 수 있던가요? 어떻게 왜 풀 수 있던가요?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크게. 네. 선생님이 알려주신 글쓰기 공식. 이거 중요한 말 나왔어요. 자, 마이크 줄게요. 자, 해보세요. 그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그 글쓰기 공식이 있는데 글을 쓸 때 그런 기준점 적는 거나 이렇게 설명글은 어떻게 써야 되고 평가글은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거를 좀 약간 뭔가 생각하고 할 수 있어서 너무 막연하지 않게 풀 수 있어요. 몇 달 들었어요? 저 3월부터? 자, 이제 갈 때 교재 줄게요. 자, 이제 들으셨죠? 그러니까 체계적인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 방법 툴대로 풀어나가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든 풀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사회 포함해서 사탐이 10과목이고 그래서 독학이 어려워요. 논술이. 독학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신 점수 때문에 떨어졌다. 자, 내신 점수가 나빠지면요. 논술 100% 지원하면 돼요. 여기 보세요. 건국대, 경희대. 자, 경희대가요. 작년까지 내신 6등급은 합격자가 없어요. 내신 6, 7, 8, 9등급 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데 지원은 내신 6등급도 하고요.
7등급도 하고요. 8등급, 9등급 지원자까지 있어요. 근데 합격자는 6등급 이하로 없어요. 자, 그랬는데 올해 어떻게 되세요? 논술 100%로 바뀌었으니까 드디어 9등급 합격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단 수능 체제를 맞춰야 됩니다. 이화여대 어때요? 논술 100%가 됐죠. 이건 느낌이 어때요? 이거 보면 경희대, 여기 성대, 연대, 건국대, 이화여대 이 느낌이 어떻죠? 특목 자사고 오라 이 소리예요. 특목고하고 자사고가 내신이 안 돼서 교과로도 할 수 없고 학종으로도 갈 수 없으니까 논술이라도 해서 오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서강대가 있지만 서강대가 교과 10% 반영하지만 대부분 이제 봉사는 거의 반영하지 않아요. 봉사는 서강대 하나밖에 없죠. 출결도 거의 반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 이제 교과 반영하는데 서강대가 10%돼 있지만 저건 별로 의미 없어요. 8등급도 서강대는 붙여요. 합격시킵니다.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중요한 거예요. 실질 내신 반영 비율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실질 반영 비율을 계산한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 한번 세종대 볼게요. 세종대 교과 30%나 반영하니까 내신 많이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끓이는데 1등급이 얼마요? 30점 주죠. 쭉 가보세요. 몇 등급부터? 9등급은 0점 주죠. 9등급 오면 어떻게 한다? 죽여버리겠다 이 뜻이에요. 지원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8등급은 어때요? 택도 없다 이 말이죠. 자, 7등급도 택도 없겠죠? 6등급 어때요? 자, 이제 24점이니까 6점이나 차이 나니까 어떻게? 학교생들은 지원하지 말할 겁니다. 너 내신이 나쁘니까 논술 못 붙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등급이면 세종대를 교과로 지원할까요? 고대를 지원할까요? 그렇죠. 지원자 한 명도 없어요. 2등급은요. 2등급이 세종대 가진 않죠? 이것도 없어요. 그냥 2등급이면 세종대 그냥 합격입니다. 합격. 교과로 내면. 그럼 3등급부터 있겠죠. 3, 4, 5, 6등급이요. 그러면 실제로 4, 5등급의 경쟁입니다. 그럼 여기 점수 차이 나는 게 4점이니까 곱하기 10을 해도 400점이라서 4점이라서 40점이라서 논술로 그냥 뒤집어집니다. 논술 점수가 전체 70점이라서 곱하기 10을 하면 700점 반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신 1, 2등급으로 기준을 하지 않고 그냥 4, 5등급 전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 5등급에서 내가 몇 점 빠지는지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7등급, 8등급, 9등급이면 지원하지 말자 하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신의 경쟁력 보면 서강대는 1등급이면 10점 만점을 주지만 9등급은 0점을 주는데 8등급은 얼마를 줘요? 9.7이잖아요. 이게 합격시키겠다는 생각이에요. 중앙대는 어때요? 7등급까지는 합격시키겠죠? 그래서 이 표를 잘 보시는 게 수시 원서 쓰는 지름길입니다. 수시 원서 쓸 때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는 1등급이든 5등급이든 별로 실질 반영 비율은 차이가 안 난다. 1등급은 지원할 리가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신보다는 논술 실력이 중요하고 학교에서 논술을 하지 말라고 하죠. 이유는 이유를 알았어요. 어떤 이유를 알았냐면 논술 문제를 들여다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풀어본 적이 없어요. 학교생들이. 풀어본 선생님들은 대단한 선생님들이고요. 풀어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풀 수도 없어요. 전과목을 합쳐놨으니까. 그러니까 국어도 합쳐놓고 수학도 합쳐놓고 사탐도 합쳐놨으니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 모르니까 잘 해줄 수 없으니까 논술 지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격을 잘 못하죠. 그런데 문제는 7월달 가서 상담하면 7월달 8월달 상담하면 교과 학종 안 되니까 그제서 논술이 있어 라고 말해주면 양심적인 거예요. 지금이라도 논술을 해봐 그러면 양심적인 거예요. 근데 9월달 가서 말해주면 엄청난 이거 배신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논술로 합격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논술로 그 학교에서 합격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럼 걔가 학교에서 회자됩니다. 야, 우리 학교에서 논술이 붙은 애가 있어? 누구야? 몇 반에 누구야? 너 와봐.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뭘 적느냐? 그 논술하고는 전화번호 적습니다. 그리고 그 자제분이 그 다음에 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많이 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 자제분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내신 점수가 아니라 논술 점수로 결정하는데 이 표를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광운대에서 논술 최고 점수가 100점 만점에 93.6이 최고예요, 최고. 동북어학과하고 산업학부가 93.6이에요. 그런데 국제학부가 88.4예요. 정시로 국제학부가 높을까요? 동북아 문화학부가 높을까요? 정시 점수는. 이게 높겠죠. 그런데 논술 점수는 이게 높아요. 왜 그럴까요?
학생들이 주제 파악을 해버려요. 주제 파악을 하는데 나 광운대 붙고 싶은데 국제학부는 왠지 높을 것 같아. 그러니까 동국과 문화는 쉬울 것 같아. 나처럼 바보들이 지원할 거야. 이래서 옵니다. 그런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뒤집어져요. 한양대 보세요. 여기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98.1입니다. 100점 만점 중에. 그런데 파이낸스 경영학과가 어때요? 65.6이죠. 이건 바보들이 온 겁니까? 아니에요. 이쪽은요. 이쪽은 누가 온 거냐면 수리 논술이 있는데요. 이쪽은 수리 논술이 없는데요. 그렇게 해서 점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아주대 보세요. 국어 국문학과 몇 점이죠? 92점이죠. 경제학과가 68점이죠. 그럼 이거 수리 논술 있을까요? 아니요, 수리 논술 없어요. 수리 논술 없는데 이래요. 그래서 국어 국문학과는 누가 올까요? 아, 나 글게 하나 써 이런 애들이 오는 겁니다. 합격하려면 전략을 좀 다르게 세워야 된다. 정시 전략과는 다른 전략이다. 그래서 그냥 전문가한테 물어봐라. 정확히 압니다, 전문가들이. 여기에 철학과는 67.6인데 행정학과는 81점이죠. 당국대. 이런 점수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거 공개돼 있습니다. 공개합니다, 대학들이 요즘은.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최저를 맞추는 방법 해볼게요. 수능 최저 등급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설명회 받은 자료 있죠? 이 자료에서 4페이지 보십시오. 4페이지에. 페이지에 수능 최저 등급 있는데 제일 높은 곳이 삼합4 해가지고 경희대 한의대입니다. 수학을 확통으로 시험 쳐야 인문계열 한의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합5가 성대 글로벌 그쪽입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2합3인 곳이 있습니다. 2합3 한국외대 LD LT 학부인데 지금 불러주는 곳이 수능 최저가 제일 높은 대학들입니다. 나머지 대학은 이제 3합6이거나 3합7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서강대부터 한번 볼게요. 자, 서강대가 최저를 낮췄어요. 국, 수, 영, 탐 이렇게 해서 4과목입니다. 탐구는 잘한 거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3합7을 맞추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수학을 미워하는 거나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국어를 망쳐볼게요. 국어를 7등급이라고 합시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국어 7등급은 논술 못한다. 이유가 맞춤법이 틀려요. 그래서 국어 6등급. 자, 국어 5등급이면요. 중앙대 논술 충분히 붙어요. 왜 그러냐면 중앙대 논술 합격자 보면 국어 5등급 되게 많아요. 제 수강생 중에. 그래서 얘 국어 6등급이라고 치고 일단 한 과목 포기했다고 치고요. 나머지를 맞춰야 되는데 영어를 되게 열심히 해서 1등급 찍는 건 힘들어요. 영어 1등급 찍으려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2등급은 현실적으로 좀 가능해요. 열심히 하면. 사회탐구가 2과목 있으니까 한 과목을 1등급 찍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일단 3이잖아요. 수학 4등급 찍어도 3합7이 되는 구조예요. 자, 이제 뭐 하나 4등급 나와도 어떤 과목에서 하나만 1등급 나와주면 바뀌는 거, 판세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1등급 찍을 수 있는 과목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사탐을 하든 영어를 하든 1등급 찍을 수 있는 과목부터 열심히 해라. 잘하는 것부터 먼저 해라. 그래야 최저를 맞출 수 있다. 못하는 과목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최저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다음, 그러면 이제 성대를 해볼게요. 성대가 올해 미쳤어요. 어떻게 미쳤냐? 3합6이래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탐구를 하나 더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5과목이 하나, 둘, 셋, 넷, 5과목. 5과목 중에 3합6을 만드는 거니까 국어 5등급이라고 치고 수학 5등급이라고 칠게요. 자, 그래서 영어를 2등급 찍는 건 할 수 있으니까 찍어요. 그래서 사회탐구를 2등급 찍어요. 그냥 2등급 또 2등급 찍습니다. 그럼 이렇게는 어떻게 현실적인 전략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성대 경영학과가 되는 거예요. 성대 일반학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야물딱진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탐구 2과목 집중하고 영어 맞춰서 다른 거 포기하고 성대 갈래요. 그래서 올해 성대 경쟁률은 100대 1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성대가 또 재밌는 건 뭐냐? 이런 경우도 있죠. 사회탐구가 1, 3 나와도 얘는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전략을 세웠어요. 사탐하는 되게 잘하니까 이런 전략을 세웠는데 이게 4가 나와요. 그럼 못 가죠. 못 가니까 제2외국어를 대체해 줍니다. 제2외국어 3이 나오면 돼요. 절대평가니까. 한문이 됐든 뭐가 됐든 3이 나오면 돼요. 누구한테 기회 준다는 소리예요? 아, 느낌 오죠, 이제? 느낌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고하고 논술 답안지에, 논술 원고지에 나 일반고예요, 나 특목고예요, 그렇게 적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체제를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체제 맞춰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자, 이제 성신여대 보세요. 2합 7이잖아요. 2합 7이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 한 개. 이렇게 해서 2합 7을 맞추면 되니까 이거 2등급 나왔다고 치고 이거 5등급 나오면 2합 7 아닌가요? 어떻게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대가 쉽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대 못 갈 리가 없어요, 올해. 성신여대부터 시작해서 저기 동덕여대, 뭐 여대는 전부 최저 등급이 낮아요. 어디만 빼고? 이대만 빼고. 숙대도 2합 5고. 그래서 여대는 올해 대학 들어가기 좋다 하는 겁니다. 최저가 엄청 낮았어. 최저 대부분 맞출 거다, 이거. 자, 이제 수능 최저 없는 대학도 있어요. 이 수능 최저 없는 대학은 어떤 전략을 쓰냐면, 이제 냉정해져야 돼요. 어떻게 냉정해져야 되냐면, 야, 이거 수능 공부해가지고, 야, 이거 경기도권도 못 보내겠다. 저 인하대 아주대는 물론, 강남대도 못 보내겠다. 이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리고 특히 외곽으로 보내야 되겠다. 저 강원도나 아니면 저 충청도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면, 큰일 났다 싶으면, 그냥 이 전략 쓰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논술에 올인하는 게 나아요. 수능 미영시에, 수능 없어도 됩니다. 수능 미영시도 해도 되고, 이 전략을 쓰면 되는데, 작년에 우리 학원에 찾아온 애가 있어요. 근데 그 상담을 했을 때 9가 7등급이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보내려고 했어요. 보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는 사회탐구 선생님이 전화 와서 야, 내 조카한테 좀 봐줘 이러는 거예요. 대학 갈 방법을 만들어줘. 걔 사수생이야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든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걔네 아버지까지 찾아와서 어떻게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방법을 찾았어요. 논술은 사회탐구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사탐 공부를 해라. 그리고 체제를 맞춰봐라. 일단 체제 맞추기 위해서 사탐 공부를 해라. 그리고 나머지 공부는 접어라 이랬어요. 근데 어차피 체제 못 맞출 건 알았어요. 그래서 원서를 여기로 써라 해서 이 중에서 3개가 붙습니다. 논술로. 자, 그래서 논술 3군데 뚫어서 외대 글로벌이 그냥 최초 합격하고 나머지 2개 대학이 예비번호 떠서 합격했어요. 최종 3개 합격했습니다. 그런 전략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높이에 맞게 현실적인 대안을 세우면 대학 갈 수 있는 게 논술인데 뭘 각오하라고 했어요? 대박 아니면 쪽박이다. 그래서 재수를 각오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재수를 각오하지 않고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해야 됩니다. 정시 공부해야 됩니다. 정시 공부하고 보험으로 논술을 작동시킵니다. 보험으로 논술을 작동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거에 이제 보험으로 작동시키는 방법인데요. 6페이지, 7페이지. 7페이지 보세요. 논술 시험 일정에 따라서 이제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여기 수능 전에 치는 대학, 연세대나 성신여대, 홍익대, 가톨릭대, 서경대는요,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7, 8, 9에 준비가 돼 있어야 여기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9월 11일부터 15일 날 원서 접수하면 3주 이내에 홍익대 시험을 봐야 되고 가톨릭대 시험을 봐야 됩니다. 무슨 뜻이죠? 붙기 쉽다 이 뜻이에요. 성신여대는 더욱더 붙기 쉽다 이겁니다. 왜? 수능 전에 뭔가 시험 친다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은 거부감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리고 준비도 안 됐고. 그런데 가려면 지금부터 한다면 7, 8, 9 석 달 만에 할 수 있는 대학이 성신여대, 홍익대, 가톨릭대, 연세대입니다. 왜 연세대를 석 달 만에 할 수 있다고 할까요? 이유는요, 수학이 된 상태에서, 수학이 3등급 정도 되는 상태에서, 영어는 그래도 2등급 정도 되는 상태에서요, 다른 데 갈
자기 눈높이는 높은데 다른 데 갈 만한 데는 안 나오니까 그럴 경우 연세대를 준비하면 됩니다. 근데 수능 체제가 없죠? 수능 체제가 없으니까 누가 달려들어요? 반수생, 재수생, 그리고 대학 다니는 애들 막 달려듭니다. 근데 합격률은 누가 높을까요? 고3의 합격률이 높아요.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근데 고3들은 잘 지원하지 않아요. 쫄아가지고. 그래서 연세대 합격하는 방법은 지금부터 석 달 동안 수학이 된 학생들, 수학이 3등급 이상 나오는 학생들은 지원을 꼭 해봐라. 수학이 2등급이다. 지원하지 마라. 그냥 정시로 가면 된다. 연세대를. 다음 성신여대 2합7이니까 체제가 굉장히 낮잖아요. 근데 올해 대학을 꼭 보내야 되겠다. 인서울 시켜야 되겠다. 성신여대 쓰면 됩니다. 실질 경쟁률 5대1, 6대1이에요. 그리고 가톨릭대 수능 체제도 없어요. 근데 문학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문학 책자 있죠? 문학 책 제가 이렇게 보여준 이 문학 책을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이걸 잘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서경대는 어차피 수능 공부해서 가는 겁니다. 수능 공부해서 약술형이고. 이 대학은 지금 7, 8, 9에 성부를 볼 수 있으니까 남들 안 할 때 지원해라. 경쟁률은 낮다. 실질 경쟁률도 낮다. 다음 수능 직후의 대학, 숙명여대, 성신여대, 경희대 이런 대학들 있잖아요. 이런 대학들은 10월 달까지가 논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월 달까지 성균관대 기출문제를 풀어놔야 16일 날 수능 치고요. 17일 날 하루 준비해서 18일 날 시험 치러 가는 겁니다. 17일 날 하루 만에 준비가 안 되니까 그 전에 준비를 해놔야 되는 대학이 숙대, 성균관대, 경희대 이런 대학들은 10월 달까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대학까지는 자, 그럼 이건 7, 8, 9에 준비를 하고 지금 해도 된다. 왜? 1월 달부터 나 카톨릭대 갈래요 하고 논술 준비하는 애는 아무도 없다. 홍익대 갈래요 하고 논술 준비하는 애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을 돌려서 이거 정시로 못 간다면 가세요. 그냥. 요거는 이제 경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거는요, 경쟁률 높아요. 수능 이후에 시험 치니까. 자, 그리고 여기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논술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은 뭘 하느냐? 차라리 7, 8, 9 준비해서 이걸 하든가 아니면 이걸 노립니다. 수능 이후 3차 대학은 수능 치고 일주일 동안 올인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학교 안 가도 되고 학교 가더라도 오전에만 가니까 오후 저녁에 준비하면요. 외대, 이대, 그리고 중앙대 이런 걸 타겟으로 하면 일주일 만에 승부수가 납니다. 이건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결과가. 자, 이거는 집중력을 발휘한 그 일주일 동안 집중력을 발휘하는 날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도 원서를 여기다 던져놓고 준비하면 됩니다. 이 대학은 원서 쓰고 준비해도 됩니다. 수능 치고 준비해도 됩니다. 수능 치고 인하대 아주대는 수능 치고 준비해도 2주 시간이 남아요. 그러니까 논술 하나도 몰라도 2주 동안 연습하면 인하대 아주대는 붙기도 합니다. 떨어지기도 하고. 다만 경쟁률이 인하대는 25대 1, 아주대는 60대 1. 근데 아주대가 논술이 되게 쉬워요. 그냥 보면 답이 보입니다. 2주 동안만 쓰는 연습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원서를 쓰면 됩니다. 결론은 뭐죠? 결론은 7월 달에 논술 시작한다? 늦은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우고 포기할 과목을 정하고 덤벼들어라. 자, 이제 포기를 할 수 없다 그러면 뒤에 원서를 내든가 아니면 바로 앞에 딱 치는 걸로 원서를 내라. 여기는 쉽지 않을 거다. 여기는 애들이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덤빈다. 수능 체제도 높아요. 서강대, 성대 수능 체제 높아요. 그 다음에 경희대 경쟁률 100대 1이 넘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원서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경쟁률이 100대 1이 넘기 때문에 그런 거 고려합니다. 실질 경쟁률도 30대 1이 넘어요. 자,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기서 잠깐 이제 여기서 자, 이제 정보는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리고 커리큘럼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입시 컨설팅이나 학습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컨설팅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유료 컨설팅입니다. 그리고 논술 PT반 해서 1대1로 수업 붙여줍니다. 1대1로. 지금 늦게 들어온 경우 1대1로 붙여주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붙는 게 아니겠죠. 그죠? 논술쌤들이 따라붙어서 논술 수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생기부하고 학종 컨설팅인 경우 이게 필요하시면 연락하시면 정말 자세한 리포트 줍니다. 그래서 생기부 어떻게 채워라, 학종은 어디 된다, 확연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이제 목동에 컨설팅을 갔었는데
일반고 3점대 초반인 학생이에요. 근데 어디서 학교 이야기를 들었는지 이대 갈 수 있다고 소리를 들었나 봐요.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런데 그걸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생기부의 어떤 면이 장점이고 어떤 점이 단점인지 리포트 30페이지 줍니다. 제가. 그 대신 확실하게 정보를 챙겨주는 대신 확실하게 돈 받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